자,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우리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에게 잠재적인 어떤 그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적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보호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어떤 물리적 방어의 왁스층을 통해서 병원체 침입이 맞습니다. 수분 손실도 주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사사물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생장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럼 2차 대사사물에는 뭐가 있는가? 2차 대사사물과 유도적 방어 기작은 초식동물로부터 방어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식물은 초식동물이 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런 초식동물이 기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차 대사사물의 첫 번째인 종류가 이게 페놀의 중화체인데 유명하죠. 타닌입니다. 타닌. 생강에도 많이 들어있고 초식동물한테는 독소를 작용되고 섭식 퇴치제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덜 익은 열매에 매우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초식동물이 회피하겠죠. 맛도 떨고 그래서 충분하게 종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성숙될 때까지 섭식을 저지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게 대표적인 타닌이라는 물질이고 질소를 포함한 2차 대사사물로는 알칼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알칼로이드는 유명하죠. 코카인, 마약으로 지금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 커피의 주성분이죠. 이런 것들은 실은 식물이 방어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2차 대사사물입니다. 그래서 코카인, 카페인, 니코틴이 있고 이런 단백질 형태의 즉 비단백질성의 아미노산도 초식동물에게 독성이 돼요. 대표적인 게 카나바닌 같은 건데 아르기닌과 그 다음에 카나바닌하고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아르기닌이 들어갈 자리에 카나바닌이 들어가게 되면 단백질의 어떤 구조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함으로 그러겠죠. 기능의 결함.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2차 대사사물에는 제스몬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제스몬산은 초식동물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이 되면 식물 호르몬인 제스몬산이 이제 유기가 되는데 요거는 단백질 분해 요소 저해제를 빠르게 생산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의 저해제를 빠르게 생산해서 방어 기작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관을 타고 퍼져서 전신성 방어를 유도하여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도 일어나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제스몬산의 다양한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제스몬산은 식물 호르몬이고요. 성장, 발달, 스트레스 반응에 주 역할을 합니다.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아까 단백질 합성 요소 저해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이제 단백질, 방어 단백질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게 이제 방어 메커니즘 활성화 기작이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치유하기도 하고요. 성장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뭄이라든지 염분 같은 외부의 스트레스 혹은 저온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비하기도 하고요. 개화를 촉진하거나 열매를 성숙하는 데도 이 제스몬산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자, 여기까지 뭘 알아보냐면 동물에 치면 비특이적 면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어, 화학적인 방어인 2차 대사사물까지 들여다봤어요. 그럼 식물도 특이적 방어작용은 없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병원체가 일으키는, 즉 식물이 병원체에 특이적으로 반응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과민성 반응과 전신성 저항, 전신성 획득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엘리스터는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병원성 분자의 덩어리예요. 이거는 비병원성 유전자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AVR이라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스터랑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는 식물에서 만드는데 즉 엘리스터를 인식하는 수용체를 암호화하는, 즉 R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R 유전자예요. 이들의 관계는 병원체 식물의 저항성이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간드와 수용체의 결합인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 대 유전자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즉 AVR 유전자 대 R 유전자에 의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원군의 비병원성 유전자 AVR에서 만들어진 엘리스터에 적절한 R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병원체. 근데 적절한 R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면 강력한 방어작용이 일어나요. 강력한 방어작용의 첫 번째가 왕반응, 두 번째가 전신성 획득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적절한 알 단백질의 다양성이 그 식물의 특이적 면역 반응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먼저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비병원성 AVR 그리고 리간드가 침투해두면 수용체랑 결합을 하죠. 신호 전달을 통해서 과민 반응이 유도되고, 과민 반응이 유도되면서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 분자, 살리실산이라는 신호 분자를 보내서 물관을 타고 이제 식물 전체로 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살리실산이 식물성 호르몬입니다. 이게 신호 전달을 통해서 어떤 획득성 저항성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 과민 반응에는 크게 교과서에서는 항균 물질을 합성한다거나 세포벽을 변형한다거나 격리시키고 파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살리실산으로 추정되는 화학 신호 분비, 그러니까 제스몬산처럼 신호 분자 분비를 분비하고요. 그래서 이게 살리실산이 퍼지는 거죠. 물관을 타고. 그래서 감염 부위에 떨어져 있는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 전신성 획득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세포를 다양한 병용론으로부터 보호하는 물질을 합성하기 시작한다. 미리 사전에 방어 단백질들을 다량으로 합성해 놓는 거예요. 자, 교과서 내용보다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리간드와 수용체 결합이죠. 병원균의 어떤 리간드와 식물세포의 수용체가 결합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자, 세균의 유전자 산물이죠. 비병원성 유전자, AVR 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세포벽이 분해되면서 떨어져 나온 올리고사카린 같은 것들이 이제 엘리스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용체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R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용체라고 보면 된다. 이게 신호 전달을 해서 식물의 저항성이 획득된다. 이 얘기죠. 자, 봅시다. 이렇게 신호가 이제 신호 전달이 되면 핵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유도돼서 첫 번째로 파이토알렉신이라는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요. 얘는 특히 균이나 세균 이런 것들을 비특이적으로 공격합니다. 특이적이 아니고 생산한 세포 자신도 이제 사망하게 되죠. 요게 지금 감염된 세포잖아, 요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생기냐면 PR 단백질이라는 게 생겨요. 세균을 공격하고 어떤 신호 전달을 합니다. 키틴을 분해한다든지 글루칸 과수분해를 통해서 어떤 병원체를 제거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익스텐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다당류랑 합쳐져요. 리그닌을 침착시키죠. 리그닌 세포벽에 2차 세포벽의 이제 구성 성분이죠. 세포벽을 강화하고 원형질 연락사를 폐쇄합니다. 원형질 연락사를 폐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감염된 세포가 격리되는 거죠.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봉쇄되어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세균이 퍼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과민 반응이라고 해요. 이렇게 봉쇄시켰잖아. 리그닌을 착착시켜서 그러면 과산화수소를 뿌려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되는 거야. 이게 과민 반응입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파이토알렉신을 분비했다. 두 번째 PR 단백질을 분비했다. 세 번째 익스텐신을 분비해서 리그닌을 침착시킨 다음에 봉쇄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산화수소를 분비시켜서 세포 사멸을 유도했다. 즉 1번부터 4번을 묶어서 과민 반응을 합니다. 1번부터 4번을 묶어서 과민 반응이라고 해요. 이게 과민 반응이 유도될 때쯤 핵에서는 뭘 만드냐면 식물 호르몬인 살리실산을 만듭니다. 살리실산. 그래서 살리실산을 만들어서 물관을 따라서 이동해요. 혹은 휘발성으로서 나와서 주변 식물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신성 획득저항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식물의 특이적 방어 기작을 살펴봤어요. 동물로 치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물성 면역까지 식물의 방어작용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초식동물에 대한 식물의 방어기가 좀 미차된 성분을 이용하는 경우 예를 서술하시오. 아까 페놀 중합제냐, 타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질소화합물이냐, 뭐가 있었죠? 니코틴, 그렇죠? 카페인, 코카인 이런 것들이 질소화합물이죠. 이런 것들이 2차 대사산물, 화학적 방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가 식물의 다른 부위나 다른 식물에 어떻게 신호를 보내느냐, 어떻게 보냈습니까? 식물성 호르몬을 분비했죠. 신호를 보냈죠. 살리실산. 그다음에 감염된 세포가 식물의 다른 부위 어떻게 됐습니까? 살리실산을 통해서 물관을 타고
신호를 보내네요. 그렇죠. 이렇게 식물 호르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중단은 요약이 있죠. 중단은 요약. 이거 이제 면역계를 이번 시간 끝으로 면역계를 마무리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이것만 정리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원의 에피토프, 그죠? 항원 한 개에 여러 개의 에피토프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림프구 수용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그쵸?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숙주마다 독특한 MHC를 가지고 있어요. MHC1, MHC2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면역 반응은 병원체 종류에 관계없이 즉시작용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뭐가 있었죠? 물리적 방어, 화학적 방어, 라이소자인 이런 것들. 그리고 염증 반응. 또 뭐가 있었나요? 토로라이트 리셉터 수용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비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반응도 알아봤어요. 병원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특이적 방어도 배웠죠? 세포성 체액성 면역, 그 다음에 세포성 T림프에 의한 세포성 면역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지 못하는 케이스죠. 대표적인 게 CTLA4, 류마티스 관절염, 였었죠. TC세포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IgE의 비만세포에서 시스템을 다량으로 분비하는 알러지 반응 같은 거, 과민성 반응. 그 다음에 HIV가 보조 드림프를 파악해서 면역계 이상. 저희가 유전적 요인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핍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면역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회 감염에 추가 질병에 취약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백신의 효과,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세균이나 해충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1차적인 물리방어, 그렇죠? 큐티클층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장벽 이외에 2차 대사상을 이용한 화학적 장벽도 있었죠. 탄닌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케인, 그다음에 니코틴, 카페인 이런 것들. 국소적이면서 전신적인 방어작용을 통해서 막을 수 있죠. 특이적 방어작용. 과민성 반응, 장기성 변이 반응. 그렇죠? 과민성 반응에는 뭐가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파이토 알렉신, 항균물질, PR 단백질, 그다음에 익스텐신에 의한 리그닌 침착, 그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분비해서 어떻게 해요? 과산화수소를 분비해서 세포로 삼회를 유도한다든지 과민성 반응, 더하기 그렇죠. 식물성 호르몬, 살시산을 분비해서 인접해 있는 세포들이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면역계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DNA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